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8일 수요일 JCM 모닝뉴스입니다. 지난주 중구 지역의 목욕탕과 유흥주점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이어지자 중구청이 발생 빈도가 높은 4개 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선제검사 행정 권고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강제성이 없다 보니 주민 참여가 저조하고 동별 검사 인원조차 파악하기 어려운데요. 행정 권고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박정필 기자입니다. 중구 지역 목욕탕 2곳과 7080 호랑나비 회관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이어진 것은 지난주. 중구청은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코로나19 PCR 진단 검사 이행 권고라는 행정조치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학성동과 반구 1동, 중앙동 병영 1동 2만 8천 세대를 대상으로 세대당 1명씩 8일까지 검사를 실시하도록 권고했습니다. 학성동, 반구 1동, 중앙동, 병영 1동에 거주하는 주민들께서는 9월 2일부터 코로나19 PCR 진단검사 권고 행정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검사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해당 4개 동 지역에 안내문 16,000여 장을 배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검사 대상이 늘어날 것을 감안해 지난 2일 성남둔치 공영주차장에 임시선별 검사소 1곳을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구청의 행정 권고로 해당 4개 동 일부 주민들은 검사를 받았지만 반대하는 주민들도 있었습니다. 집집마다 1명씩 맞으라는 거는 좀 불합리한 것 같아요. 또 우리 중구만 있는 게 아니고 남구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꼭 중구만 이렇게 받으라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문제는 행정 권고를 내린 중구청이 해당 4개 동 주민들이 얼마나 검사를 받았는지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동별로 검사 인원을 집계하기에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자료 나오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여러 개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검사 참여 인원이 많은지 적은지 집계가 없다 보니 대책을 마련할 수도 없고 단지 말로만 권고한 것에 불과한 겁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행정 권고까지 내리면서 강력한 의지를 보인 중구청. 그러나 얼마나 성과가 있는지 또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지 알 수 없는 주먹구구식 행정으로는 효과를 거두기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JCN 뉴스 박정필입니다. 울산에서는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3명이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4,546명으로 늘었습니다. 울산시는 7일 오후 6시 기준 울산 4,494번부터 4,546번 확진자가 추가됐다고 밝혔습니다. 36명은 기존 확진자들의 접촉자며 이들 중 중구 장노년층 유흥업소 관련 확진자가 5명, 중구 음식점 관련 확진자가 3명, 중구 목욕탕 관련 확진자가 1명이 늘었습니다. 나머지 신규 확진자 17명 중 15명은 감염 경로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며 남은 2명은 해외 입국자입니다.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은 어제 울산경제자유구역 중장기 홍보전략 수립을 위한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어제 보고에서 일반 국민과 울산 시민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 결과 수소경제와 수소산업에 가장 연관이 있는 지역은 울산이 46.1%로 압도적인 1위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소 선도도시 이미지를 우선적으로 선점해 연속성 있는 홍보에 초점을 맞추고 도시 발전과 사업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홍보가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은 조사 결과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오는 11월 중으로 최종 홍보 전략을 수립할 방침입니다. 울산시는 어제 울산과학기술원과 현대중공업, 세진중공업 등과 함께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산업 울산업체 공급망 구축과 장비 국산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어제 협약에 따라 참여 기관과 기업체는 울산 지역 인재를 우선 채용하고 공급망 구축 시 지역기업 할당제 추진, 해상풍력발전사업 장비 국산화 등에 공동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연구시설과 기술 정보를 공유하고 업무 협력과 세부 목표 설정을 위한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이 어제 울산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통령으로 이재명 후보가 적임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지지 울산시민 1,004인은 명확한 비전과 정책 제시, 진영을 뛰어넘어 국민 통합으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용기와 결단력을 가진 리더가 필요하다며 이재명 후보가 유일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노동권익센터 설치와 현장 노동자 근무 환경 개선, 노동자 쉼터 조성 등의 정책 시행으로 많은 박수를 받았다며 노동자 도시 울산에 반드시 필요한 후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울산지부는 어제 혁신지구 신세계 부지에서 신세계의 오피스텔 건립을 반대하는 집회를 가졌습니다. 이들은 신세계 측에 속보이는 땅 장사와 울산 시민을 우롱하는 기만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신세계는 지난 8년간 말 바꾸기와 거짓말 등의 희망 고문으로 부동산 시장 폐해와 시민들의 고통을 야기한 책임이 있다며 오피스텔 계획을 즉시 철회하거나 애초 매입가로 부지를 반환하라고 주장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정보통신기술로 온도와 습도 등 최적의 재배 환경을 조성해주는 스마트팜이 대세인데요. 울산 최초의 자립형 스마트팜 식물 공장이 가동에 들어갔는데 기존 농법보다 생산량이 20배나 많고 수확 주기도 2~3배 빠르다고 합니다. 구현희 기자입니다. 밖에서 보면 평범한 사무실로 보이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니 선반 가득 식물이 자라고 있습니다. 1년 365일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가는 스마트팜 식물 공장입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온도와 습도, 인공조명과 배양액까지 조절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ICT 융합기술 덕분에 날씨나 병충해 등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최적의 재배 환경이 갖춰진 겁니다. 특히 이 식물 공장의 생산 설비와 가동 프로그램은 모두 농장 측이 직접 설계하고 제작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걸 입증해 보자라는 거, 그리고 제작에서부터 전부 다 해왔기 때문에 어떤 그 비용적인 부분을 가장 낮추면서도 가장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곳에서 재배되고 있는 식물은 로메인과 루꼴라 등 14가지 엽채류. 50평 규모인 이곳 식물 공장에서 수확되는 채소량은 매달 1,000kg. 노지로 치면 1,000평 규모의 수확량과 맞먹습니다. 기존 농법보다 생산량은 20배, 생산 주기도 2~3배에 달하는데 당일 수확한 채소는 곧바로 소비자들에게 판매됩니다. 저희가 이제 스마트팜 덕분에 당일 생산한 채소를 당일 배송해 드릴 수 있는 시스템을 확보할 수 있었고요. 이에 따라서 소비자분들에 대한 반응도 신선도나 맛에 있어서 굉장히 극찬을 많이 보내주시고 계신 상황입니다. 1차 산업인 재배와 2차 산업인 가공, 3차 산업인 유통이 모두 한자리에서 이뤄지는 6차 산업의 대표적 사례로도 꼽히는데 한 달 매출만 2천만 원이 넘습니다. 스마트팜 식물 공장 건립에 소요된 사업비 4,400만 원 중 4천만 원이 지자체 지원입니다.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이며 앞으로 스마트팜 생태계 구축을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미래 농업의 대안이자 농업의 혁명으로 불리는 스마트팜이 잇따라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면서 본격적인 스마트팜 시대가 열릴 날도 머지않아 보입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울산관광재단이 울산 지역 관광산업과 마이스 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중장기 전략은 시민과 함께 울산의 미래 가치를 창출하는 관광 마이스 전문기관이라는 비전 아래 5대 전략과 14대 주요 전략 과제로 구성됐습니다. 울산관광재단은 관광 브랜드 관리 체계 구축과 울산형 특화 콘텐츠 발굴, 특화된 마이스 발굴과 관광기업 육성, 혁신 경영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 등의 과제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달부터 유료화 예정이었던 대왕암공원 출렁다리의 무료 운영 기간이 연장됩니다. 동구청은 코로나19 장기화에 유료화에 대한 논란도 많은 만큼 무료 운영 기간을 이달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출렁다리 유료화 내용을 담은 관련 조례안이 울산시의회 심의를 거치고 있으며 조례가 제정되면 울산 시민에게는 1,000원, 외지인에게는 2,000원의 요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동구 주민들의 요구안을 직접 수렴하고 주민 투표를 통해 우선 해결 과제를 선정하는 동구 살리기 주민투표에 10,000명이 넘게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보당과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동구 살리기 주민대회 조직위원회는 지난달 25일부터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 투표에서 1,800여 명의 주민이 투표에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고용산업 위기지역으로 지정된 동구에 지금껏 900억 원이 넘는 국비가 지원됐지만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며 연포산 터널 무료화 등 7개 주민 요구안을 오는 14일까지 투표에 붙여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요구안을 선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는 11일에 개최 예정이던 제31회 울산 고복수 가요제가 코로나19 여파로 11월로 연기됐습니다. 울산 연예예술인협회에 따르면 지난 6일 행사장인 KBS홀 측에서 코로나19 영향으로 현 단계에서는 행사를 개최할 수 없다고 알려옴에 따라 11월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협회 측은 11월에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될 경우 비대면 행사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복무 불량에 민원인에게 폭언을 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했던 울주군 공무원에게 대한 강등 조치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 정재우 부장판사는 울주군 공무원 A씨가 울주 군수를 상대로 낸 강등 처분 등 취소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A씨는 복무 불량과 민원 처리 지연은 물론 상습 지각과 업무 태만을 일삼으며 민원인들에게 폭언을 하고 상사와 동료들에게 막말을 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징계위에 회부돼 강등 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는 절차상 하자 등을 들어 부당한 징계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씨가 26년간 근무하면서 징계와 훈계를 8차례 받을 만큼 근무 태도가 불량했고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정 등을 종합해 볼 때 정당한 징계라고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2학기부터 등교 수업이 확대되면서 학교 폭력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초등학생의 학교 폭력이 크게 늘어났는데 학교 폭력 저연령화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현동 기자의 보도입니다. 학교 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는 울산 지역 학생이 지난해보다 소폭 늘어났습니다. 지난 4월 한 달간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 96,800여 명을 대상으로 학교 폭력 실태를 조사했는데 전체 피해 응답률이 지난해보다 0.1%포인트 증가한 1.0%로 나타났습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2.3%, 중학교 0.4%, 고등학교 0.2%로 조사됐습니다. 초등학교는 지난해보다 0.5%포인트 늘었고 중고등학교는 지난해보다 소폭 줄었거나 비슷한 피해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피해 유형은 언어폭력이 45%로 가장 많았고 이어 집단 따돌림 14.7%, 신체폭력 11.8%, 사이버폭력 8.3% 순을 보였습니다. 지난해 대비 집단 따돌림과 사이버폭력 등은 줄어든 반면 언어폭력 비중은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이 반복되고 방역수칙 준수로 학교 생활에서의 스트레스가 발생하는 등 코로나19 영향으로 언어폭력과 신체폭력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장기간 원격 수업으로 관계 형성에 미성숙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고 본인의 행동은 장난으로 여기고 당하는 학생 입장에서는 학교폭력으로 판단되어 언어폭력과 신체폭력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가해 이유는 장난이나 특별한 이유 없이가 32.9%로 가장 많았고 다른 학생의 행동이 마음에 안 들어서가 21.6%, 상대방이 먼저 나를 괴롭혀서가 12.5%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초등학생의 학교 폭력이 크게 늘어나면서 학교 폭력 저연령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 울산시 교육청은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언어문화 개선 교육 주간을 운영하는 등 초등학교 대상 맞춤형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JCN 뉴스 이현동입니다.
울산시교육청은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 결과 지원자 수가 지난해보다 612명이 증가한 1,683명으로 최종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울산의 고등학교 재학생은 8,688명이 원서를 제출해 지난해 대비 622명이 증가했고 졸업생의 경우 1,794명이 제출해 지난해보다 5명 감소했습니다. 2022학년도 수능시험은 11월 18일에 시행되며 11월 17일 오전 11시에 원서를 제출한 장소에서 수험생 예비 소집을 실시합니다. 유니스트가 2022학년도 신입생 440명 모집 전형에 들어갔습니다. 수시 모집은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원서를 접수하며 이 기간에는 일반 전형, 특기자 전형, 지역 인재 전형, 고른 기회 전형으로 나눠 430명을 선발합니다. 특히 2022학년도 수시 모집은 지난해와 달리 모든 전형에서 추천서를 폐지해 누구나 자유롭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 올해 신설된 정시 모집 수능 우수자 전형에서 10명을 선발하며 12월 30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원서를 접수합니다. 중구의회가 최근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 전동 퀵보드와 전기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돕기 위한 조례를 마련했습니다. 중구의회는 박경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증진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이번 조례안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제공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비롯해서 대여 사업자가 이용자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지켜야 할 의무사항 등을 담았습니다. 울산시는 어제 시청 시민홀에서 사회복지 종사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1 울산 사회복지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어제 행사는 사회복지 종사자의 사기 진작과 사회복지에 대한 시민인식 제고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어제 행사에서 24명이 복지 증진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을 받았고 울산시 동구장애인 복지관이 사회복지 윤리경영 실천기관 현판을 받았습니다. 올 상반기 울산은 지난해보다 화재 건수는 감소한 반면 재산 피해액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 소방본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화재 건수는 42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1건 감소했으며 사망자도 3명으로 지난해 6명에 비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반면 재산 피해액은 35억 6,3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9억 6,700만 원이 늘었습니다. 소방본부는 지난 4월 울주군 웅촌면 또 5월에 삼나읍의 폐기물 처리 사업장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의 피해액이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JCM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